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서 원스톱 투자지원 자문단을 어제 발족했습니다. 자문단은 산업입지와 관리, 회계, 법률, 건축, 교통, 환경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학계와 기업 지원 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직접 관장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의 관계자도 참여합니다. 민선 8기 대구시는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기업에 행정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3분의 1가량으로 줄이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 규제 30여 건을 발굴해 법령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 위기해법 1순위로 꼽히는 기업유치, 이 원스톱 투자 지원단과 자문단의 활동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차량 증가하면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남대구 부근 22km 지점 5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5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동북로 공산수원지 3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 신호 2번에 지나고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 서문3거리 신호 한두 번 받고 이동합니다. 달구벌대로 대구은행 내거리에서 수성교 방향 대구은행 내거리 3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레인 2대 가지고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수성로위 신천 내거리에서 수성내거리 구간 서행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에서 16도로 평년과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천, 울진 15도, 대구와 포항 16도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7.2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합동감사 진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각각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서 좀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와 교육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 각자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9월 13일 예비감사 이후에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추가로 2주 더 자체 감사도 진행을 했고요.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번 특정 감사의 감사반장은 이 대구교육청 이 감사관실이 맡았는데 이 결과 발표를 이 학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주말에 밝혔듯이 이 대구시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앞서서 던진 바가 있거든요. 네. 애초에 이 대구교육청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대구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글쎄 이게 오늘 그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이 단순하게 뭐 서류상 미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대구시에서는 뭐 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 비리다라고 좀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제 대구 교육청에 대한 감사인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합동 감사를 한 결과를 오늘 이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따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의 6개 문화 분야 출연 기관과 시사업소를 통폐합에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합니다.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어제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5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5가지 혁신 전략 어떤 내용인가요? 예, 5가지 혁신 전략은 대구발 월드클래스 콘텐츠 육성, 그리고 시립예술단 강도 높은 혁신 추진, 대구형 문화예술 관광 뉴노멀화,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그리고 업무 관성을 탑하는 조직 경영 혁신 등입니다. 네. 예, 어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진흥원은 조직 경영 혁신을 위해 산하기관별 혁신 통합 관련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상시 평가 체제를 운영하는 성과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데요. 또 올해 기준 예술단을 포함해 총 632명인 진흥원의 정원을 4년에 걸쳐서 약 8%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원을 550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청소 경비 등 시설 운영 통합 위탁과 사무공간 문화예술회관 이전을 통한 임차료 절감 등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이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예산 약 40억 원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 시립예술단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추진하는데요. 현재 337명인 예술단 정원을 2025년까지 18%가량 줄인 275명으로 조정합니다. 예, 대구문화예술원이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셨고요.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대구시 산하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 대구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대구시 예산 삭감으로 대구 테크노파크가 후속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긴축재정 기조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됐던 게 이 대경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이 기업 수요 맞춤형 혁신 인재를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또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휴스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 추경에서 벌써 올해 예산 50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서 내년에는 본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혁신대학 사업의 경우에는 이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대체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하병문 대구시의원이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중요하지 않게 보면 안 된다. 이 지역 졸업생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도건우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은 이 시 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따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시비가 투입돼서 이 졸업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뭐 예산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구시의 이 사업 계획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산업연구원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대구와 경북의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국 소멸 위험 지역의 절반 가량을 경북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대구의 지방 소멸 진행 속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이 분석이 나왔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K 지방 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를 보면 전국에서 지방 소멸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모두 5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은 9곳으로 전남 13곳과 강원 10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특히 소멸 가능성이 가장 큰 소멸 위험 지역 9곳 가운데는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8곳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은 울릉, 봉화, 청송, 영양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예, 소멸 가능성이 가장 큰 소멸 위험 지역 9곳 가운데 경북이 4곳이나 포함되어 있군요.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지방 소멸이 확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광역시로도 지방소멸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방소멸 주의 단계에 포함된 대구와 부산은 지방소멸 진행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도별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0.81인데 대구는 이에 못 미치는 0.76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이 가임기인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데 이 산출값이 1 이하면 인구소멸 주의 단계고 0.5 이하면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대구의 지방소멸 진행 속도가 특별히 더 빠른 이유는 뭘까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때문인데요. 각 지역별로 사정을 보면 인구 유출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역 총생산의 경우에는 2015년 수도권이 역전한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내에서의 생산활동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비수도권의 취업자 기준이 53.5%로 수도권의 46.5%에 비해 7.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는 수도권 취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상용 근로자 임금도 2010년부터 2021년 동안 수치를 보면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28만 6천 원에서 50만 9천 원 정도가 높은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만큼 비수도권은 인구나 또 일자리 면에서 갈수록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네, 뭐 소득이나 고용,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지역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수도권의 경제 성장률이 3%였는데 비수도권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 국가 전체적인 성장 침체 요인으로도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요? 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 위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부가가치 기업인 지식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산업 다양성 확충과 함께 지방소멸 수준에 따라 지방입지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고요. 이후 3년간 50%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멸위기 지역의 기업이 입지할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00%. 네. 또 아울러 지역 내 혁신의 주체인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에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지역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사업 관련 계약학과 신설 등 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 지역에서 뭐 줄기차게 계속 요구해오고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네, 뭐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상북도만 해도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경제력을 나눠야 한다. 이런 강조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소재의 기업과 공공기관, 특히 대학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고 이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정부가 좀 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의 학자들 역시 이 지방의 특색에 맞는 이 자체적인 행정력과 재정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국가 정책의 방향이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국가의 정책 방향이
지방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빠르게 지금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로 나눠서 추진하던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통합해 정책 효율을 높이고 또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의 바람과 달리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머무르게 돼서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정부는 최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구를 포함한 지방 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을 늘릴 경우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방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이게 인구 소멸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 소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출입니다. 자연 소멸 문제와 유출에 대한 해법이 좀 다르게 나와야 하는데 이 저출생만 문제로 삼으면 유출 문제를 은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에 꼽히는 이 경북 의성군은 이 저출생보다 이 고령화 때문이라는 문제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출생률은 의성군은 1이 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출생을 아무리 해도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아무리 많은 아이를 낳아도 도시의 절반이 노인으로 구성된 도시는 이 출산율과 상관없이 출생이 적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 경북을 떠나는 인구가 주로 2030 청년 세대이지만 들어오는 인구는 5060 장년 세대거든요. 이 청년은 떠나고 장년이 늘면 인구의 자연 감소도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청년이 결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 전 대경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청년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냐고 꼽았을 때 네. 45.6%가 1순위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이 결국 돌고 돌아 일자리인데 앞서 최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이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과연 어떤 분야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예.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지방 소멸 극복 방안으로 지방에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을 지목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의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넘어야 할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면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겨야 됩니다. 근데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개념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1이라는 수치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프라 건설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멀리 볼 것 없이 대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지 않은 외곽보다는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사람이 몰립니다. 네. 예, 이렇듯 인프라 부족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일자리고 또 대학 정책인데 좀 속 시원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동기 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구 출신의 위원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 이 교육청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이 지방에 좀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수도권에 배분하던 많은 재정들을 이걸 지방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좀 당부를 드려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대구 매천시장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과거에 또 서문시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었죠. 이렇게 큰 불이 나면 상인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래서 이 전통시장 화재를 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윤가영 리포터가 함께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대구 소방본부와 건축, 전기,
소화기, 가스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특별 안전점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간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121곳에 직접 방문하여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전통시장 특별 안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에서 소방시설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특별조사팀장 김규환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등 각 분야 시설을 6개 팀으로 구성하여 121개 대상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가운데 경미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관계자의 화재 안전 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이라도 화재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예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가 있듯이 화기 취급할 때도 사용 후에도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대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대구 지역의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121곳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군요, 시장이.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럼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온 곳은 어딘가요? 네, 저는 달서구에 있는 월배시장에 다녀왔는데요. 북구 매천시장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네. 이 월배시장에서는 소방시설은 물론 전기와 가스 부분에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또 소방점검반의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접지 괜찮고 차단기 그럼 전기 한번 내릴게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제 비닐 코드 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일반 전선보다는 불에 잘 타는 전선이에요.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스 노출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혹시나 가스 노출이 된다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보통 가라앉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씨나 담배, 꽁초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면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고 소방호스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번이 15m인데 보통 두 번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전부 다 꺼내서 이 소방호스를 화재 발생 지점으로 가져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기 있는 밸브를 열어서 열면 물이 나오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북부소방서 소방위 강민수입니다. 저는 점검 현장에서 크게 적합성과 현장 대응 신속성에 초점을 두고 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며 또한 유사시 초기 진화 활동에 활용되는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을 관계인이 현장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에게 사용법을 설명하는 중이었는데 인근에 계시던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모여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도 하면서 또 상인들에게 교육도 하고 계신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겨울철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온열기구를 많이 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미리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방특별안전점검팀에서는 4가지를 꼭 당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4가지요? 네. 첫 번째로는 1점포 1소화기 갖추기, 둘째 전선과 콘센트 점검, 셋째로는 안전점검은 미리 할 것, 마지막으로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 주차하지 않기. 다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통시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인데요. 특별점검 후 월배시장 상인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서 파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전기에 대한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죠. 시장이 재래시장이라는 건 항상 시장은 밀집되는 공간이 많으니까 낮에야 안심하고 눈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야간에 사람들이 없을 때 화재 의리성이 가장 크니까
예, 그게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방, 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안전 점검도 매달 받고 또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매달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이 복합 건물이 다 되다 보니까 개인 건물하고 좀 다르게 10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 안전관리 기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관리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도 과거에 뭐 한 2번 정도 이래 화재가 있었는데 화재가 나고 나면은 상당한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정리하는데 첫째 한 2년 정도 걸리고 이래서 상인들이 화재를 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영업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고객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전기안전공사, 가스는 가스, 소방은 소방 이렇게 각자 오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예. 좀 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빛이라든지 설치는 사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잘 돼 있는데 관리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저희 뭐 상인들이 다 장사를 하고 또 평소에도 뭐 관리를 하지만은 먼지가 쌓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영업하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쯤에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매천시장 화재로 인해서 더 많은 시장을 대대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북구 매천시장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 6도가량 크게 떨어져 쌀쌀합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경북 북동 산지는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온 곳도 있는데요.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농작물에도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